오늘은 독과정치 수업을 할 건데,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파트, 선거 부분, 평등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파트 수업 안 한 반 있으면은, 계약하고 반드시 선생님한테 이 파트 수업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봅시다. 네. 오늘 배울 부분은 선거제도로 교과서 페이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거구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획정한 일정한 지역단입니다. 일정한 지역단이에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제도가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를 비교하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가도록 할게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획정한 일정한 지역 단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 선거구제는 이게 왜 하냐면요. 일단, 대표자들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저번에 3번, 6번 수업을 할 때, 여기, 정당성하고, 한 학생이 정당성하고 대표성이 같은 거냐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같다고 알아주세요. 정당성과 대표성이 그냥 같은 말이다. 뜻이 같은 말이다. 알아두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계속 수업 진행할게요.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 문제 그래서 그를 뽑은 즉 대표자를 뽑은 시민들의 표의 가치 문제다. 표 가치가 뭐라고 했죠? 표의 등가성이라고 말했죠. 등가성. 등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가성. 등가성의 문제, 즉 평등선거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선거구가 구체적으로 뭐냐 물을 수 있다면 자 봅시다. 여기에 선생님 어디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이죠. 여기 제주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요. 한라산이 있고요. 여기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시의 인구가 지금 제주시 인구가 여기가 한 60만 명. 60만 명. 네. 서귀포시의 인구가 20만 명이라 칠게요. 너무 안 보이죠? 그죠? 젠장, 잠깐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자,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한라산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제주시의 인구가 60만 명, 서귀포시의 인구가 20만 명 있다 칩시다. 그럼 인구 비율이 1대 3이 되죠. 네, 1대 3. 그럼 어디 표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죠? 만약에 제주시에서 국회의원 1명, 서귀포시에서 1명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으면은 그래서 제주도에서 총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그럼 60만 명, 20만 명이잖아요. 어느 지역의 표의 가치가 더 높죠? 여기 1이 서귀포, 3이 제주시. 당연히 서귀포시 사람들의 표의 가치가 더 높죠. 이게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간단해요. 여기를 쪼개서 30만으로 나누면은 제주시 A 선거구, 제주시 B 선거구, 서귀포시는 C 선거구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A, B, C에서 A하고 C 인구가 1대 2 아래로 떨어지죠. A하고 B는 1대 1, B하고 C는 1대 2 아래로 떨어지니까 평등선거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것.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일정한 지역 단위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걸 우리는 선거구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최대한 줄어야,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최대한 줄어야 모든 지역의 대표자들이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즉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표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10만 명이 뽑은 한 명과 30만 명이 뽑은 한 명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평등선거 이야기하면서 1인 평등선거 이야기하면서 왜 1대2 비율 그 얘기 했었죠?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저번에 이거 이 얘기하면서 했었죠. 표의 등가성 문제 20만 대 200만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정하게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제도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나뉩니다. 소선거구제 먼저 볼게요. 소선거구제는요,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고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PPT 왜 이럴까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라고 말을 합니다. 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시해보면은 선생님이 목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제주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주도 원툴이죠? 다시 제주도입니다. 아까 그래도 좀 제주도 같았는데 이거 뭐 궁금해졌네요.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시 A선거구, B선거구, 그리고 B선거구, C선거구 이렇게 따지면은 A선거구에서 1명, B선거구에서 1명, C선거구에서 1명 이렇게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우리는 선거구 제도 중에서 소선거구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반대로 중대선거구는 여기 왜 1이 되어 있냐? 자, 중대선거구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자, 2명 이상 이만 중요합니다. 여기는 1명이잖아요. 1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에서 2명, 중대선거구인 경우는 A에서 2명, B에서 3명, C에서 4명, 혹은 2명, 이렇게 여러 명,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선거구를 중대선거구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많게는 6, 8명까지, 6명에서 8명까지도 당선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2명이 선출될까요? 예. 선출된 순위를 2등까지 당선시키면 됩니다. 소선거구 제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한 개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명이 선출이 된다면요. 중대선거구에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2등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선거구가 이렇게 있는데 1등이 100만 표를 받고 2등이 90만 표를 받고 3등이 80만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4등이 10만 표를 받았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라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2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라면은 2등까지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2등까지가 당선이 되는 이런 형태의 선거구제를 이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고, 또 만약에 C당이 4명이라고 했죠. 4명이 당선된다. C선거구에서 그럼 10만 표 받은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근데
뭐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뭘 이런 제도, 선거구 제도를 두세 개씩이나 만드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났다.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점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의 장점 먼저 얘기할게요. 소선거구제는 아까 1인 1표라고 1인 1표라고 했습니다. 야, 이 왜 이러죠? 1인 1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당선되는 것을 우리는 소선거구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면은 뒤에 별 정당에서 양당제가 주로 구성이 됩니다. 양당제. 양당제가 주로 구성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높은 확률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계속 이야기해 보면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워요. 자, 봅시다.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한 명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지원하든 20명이 후보자로 지원을 하든 되는 건 딱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될 자신이 없는 사람들, 1등 못할 것 같은 후보자들은 애당초 소선거구제에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에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사람이 적고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관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관리해야 될 사람이 얼마 없다는 얘기는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가 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체크해두세요. 이 말이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높아 전국이 안정된다. 다수당,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대 정당? 힘이 센 정당, 대표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이런 당들이 되겠죠. 거대 정당이 쓰기 어렵네요. 거대 정당이 출현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이 안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이게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은 1번과 연결되기가 편해요. 쉬워요. 연결되기가 쉬워요. 자, 방금 말했지만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기 쉽다고 했죠, 쌤이. 왜? 애당초 유명한 사람들만 나올 테니까. 내가 1등밖에 안 뽑기 때문에 어중간한 표를 받으면 당선이 안 돼요. 무조건 가장 많은 표를 받아야 돼서 진짜 내가 당선될 것 같다 싶은 사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람들이 당선돼요? 유명한 사람들이 당선되죠. 어떤 사람들이 유명해질까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박지원 씨,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지사를 지내시고 계시는 원희룡 씨, 그리고 부산의 김세연인가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보통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는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주로 당선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거가 다 끝나면은 지역구 당선자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은 소속 정당이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뭐 이런 거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들이 주로 당선이 돼 있죠. 그래서 다수당이 출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이 안정됩니다. 전국이 안정돼요. 전국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법이 그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다수당이 주로 된다고 했죠. 보통 2개 되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도 하면은 다수당 출연 가능성이 높아 전국이 안정돼요. 거대 정당들이 주로 당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결과를 딱 보면은 거대 정당의 정당인들이 주로 당선이 돼 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대략 2개 정도. 2개 정도가 돼요. 자,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 뭐 A당하고 뭐 B당 이런 식으로 정당 구성이 국회에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당은 이렇게 2개만 소선거구제의 결과 2개의 정당으로만 국회가 2개의 정당으로만 구성이 된다 치면은 A당은 B당을 설득하거나 견제하면 되고요. B당 역시 A당을 견제하거나 설득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지 않아요. 신경 쓸 게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된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2번째, 소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즉,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여기 후보자가 총 3명이 나왔어요. A, B, C, 4명 나왔다 칠게요. 4명. 4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A가 26만 표로 나왔어요. 후보자, 100만 명 있습니다. 이 선거구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있고요. A가 26만 표, B가 25만 표, C가 25만 표, D가 24만 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100만이 쳐졌다 칩시다. 자, 근데 소선거구제는 내가 몇 명 당선된다 했어요? 한 명, 딱 한 명 당선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당선됩니까? 누가 당선되죠? A만 당선돼요. A만 당선돼요. 항상.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탈락이죠. A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탈락하기 때문에 국회에 반영된 표는 몇 표죠? 국회 의석에 반영된 표는 100만 명 중에서 26만 명밖에 안 돼요. 즉 74만 명이요. 74만 표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국회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못한 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이렇게 깊이 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A가 26만 표인 건 좋아요. A가 26만 표인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A가 당선해버렸네? A의 이 지역구 여기를 목포시를 합시다. 목포시 지역구에서 A는 몇 프로의 지지를 받는가요?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죠? 겨우 26%의 지지를 받아요. 26%의 지지를 받아요. 즉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또 달리 말하면은 실제 당선인의 지지율이 너무 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적 대표성이 의심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목포시에서 4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명이 당선됐는데 그 당선된 사람이 26%로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 26%로. 74%가 A보다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민주적 대표성을 지니느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지지하는 대표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거는 이제 다시 보겠지만 소선거구제의 치명적인 단점으로서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2번째,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너무 커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이유입니다. 사표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목포예요. 목포 선거구에서 이랬는데 부산 선거구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부산에서 1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가 목포시랑 똑같이 나왔고요. 제주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서울에서도 똑같이 나왔고요. 서울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석은 총 4석인데요. 4석의 의석이 있는데, 뭐죠? 4석의 의석이 있는데, 지금, 자, 4석의 의석이 있는데, 자, A정당이라 할게요. 다 A정당만 됐죠. 부산에서도 똑같고, 제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서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다 A정당이 26만 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럼 국회의석은 4석이 있는데, 자, 4석 다 어느 정당의 의석이 되는 거죠? 다 A정당의 의석이 되는 거죠. B, C, D 정당은 의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B, C, D 정당은 의석이 없고요. 4석 모두 다 A정당의 의석이 됩니다. 근데 A정당 전국에서 몇 프로예요? 네, 대충 한 26%겠죠? 26%로 당선됐을 뿐입니다. 즉, 정당 득표율은 26%밖에 안 되는데요. 우승률은 몇 프로죠? 4석 모두 다 A정당이 가져가니까 우승률은 100% 되는 거죠. 우승률은 100%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당 득표율과 우승률 격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B, C, D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A를 찍은 26%의 국민의 의사만 반영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지울게요. 이렇게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너무 큰 경우를 우리는 과대대표였다고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모의고사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과 쪽 친구들은.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과소대표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진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몇 명 뽑는다고 했죠? 최소 2명 이상 뽑는다고 했죠? 2명 이상. 그리고 여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다당제가 연관이 됩니다. 정당제도는 나중에 가서 배울 건데요. 저 아까 말했던 양당제 같은 경우는 국회를 차지하는 정당이 대충 유효한 정당이 2개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중대선거구제는 국회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석을 의미있게 차지한 정당이 한 3개 정도, 3개 이상이 된다는 게 다당제인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도는요, 장점, 사표가 적어요. 자, 봅시다. 중대선거구의 장점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에서 가져왔고요. 초선거구제의 장점은 중대선거구의 단점에서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대선거구 제도는 적은 사표가 나온다는데 이게 왜 적은 사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구 작성을 이게 100만 명, 목포시 100만 명이라 칩시다. 어떤 사람이 100만 명 중에서 A정당이 A, B, C, D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A정당이라 할게요. A정당 50만 표 목포시에서 B정당 소속 사람이 20만 표, 나머지 15만 표씩 이렇게 가져갔다. 16만 표, 14만 표를 가져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소선거구제였으면은 누가 당선됐죠? 소선거구제였으면은 A만 당선이 됩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도는 몇 명까지?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까지 당선이 되니까
만약에 목표시에서 두 명 뽑는다고 하면은 B까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선거구제였으면은 국회에 반영된 표가 몇 표예요? 50만 표죠. 50만 표인데, 그리고 사표는 합쳐서 50만 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에서 A하고 B까지 보내니까 국회에 영향을 미친 표가 70만 표. 국회에 영향을 미친 표가 70만 표. 사표는 30만 표가 나오게 되죠. 어디가 사표가 많아요?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사표가 훨씬 적죠. 그래서 1번 장점, 적은 사표 나오겠습니다. 자, 아까 소선거구제 단점할 때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이 차이가 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발생한다 했죠. 근데 이번에 사표가 많이 안 납니다. 사표가 많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왜 우리는 군소정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작은 정당들, 소정당, 작은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꼭 1등만 할 필요 없거든요. 2등이나 3등에도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죠. 단점입니다. 단점이에요. 자, 아까 소선거구제는요,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권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나오니까, 유권자가 많은 게 아니라 후보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다? 라고 다 압니다. 앵간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선거구제는요, 2등이나 3등도 될 수 있으니까, 변함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될 땐가? 문재인 대통령 뽑을 때였나요? 하여튼,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역대급으로 후보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막 스님도 계시고 그랬어요. 스님이 나와서 막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신 적 있었고, 이만큼 많았을 때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 태어난 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렇게 나오셨을 때도, 스님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왔어요. 이렇게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처럼 중대선거구제도요. 2등이나 3등만 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한번 해볼까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요. 후보자가 너무 많아. 후보자가 너무 많으니까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국무정당이 난립해서 전국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또 체크해 두세요.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요. 후보자란다. 국무정당의 정당 의회에 진출하면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했죠. 반대로 말하면요, 진짜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꼭 지금 만약에 청년 실업 문제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 칩시다. 그럼 근데 정당이 여러 개야. A하고 B정당은 만약에 중대선거구제에서 다당제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A, B, C, D정당이 있어요. 자, A하고 B정당은요, 청년 실업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빨리 막 밀어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C하고 D정당이 좀 이제 구구정당이라 쳐. C, D는요, 딱히 청년 실업 문제보다 다른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 문제. 네. 노인복지 문제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럼, 노인복지 문제를 주장하고 싶은데, 또 D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성 노인복지. 네. 여성 노인.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A, B는 빨리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C, D가 아니다, 노인복지 먼저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데, D가 잠깐만, 근데 C정당씨 입장 명확히 해주세요. 남성 여성 다 복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 먼저 복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 먼저 복지해 주실 건가요? 막 이렇게 둘이 또 싸워. 그러면은 복지든 청년 실업이든
법률이 빨리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얘들끼리 싸우다가, A, B, C, D 정당들끼리 싸우다가 지지부진하게 될까요? 네, A, B, C, D 정당끼리 싸우다가 지지부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전국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A, B 정당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 B 정당은, 만약에, 청년실업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CD가 자꾸 다른 거 먼저 하자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C정당하고 D정당 설득하러 가야죠. C정당하고 D정당을 설득하러 가서 일단 뭐 거래를 하던가 해야죠. 지금 청년실업 문제 먼저 해결해주면은 반드시 다음에는 독거노인 문제 해결해줄게. 뭐 여성 노인 복지 문제 해결해줄게. 뭐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소년공주제 아까 양당제가 나오기 편하다고 했잖아요. 만약 양당제 A정당은 뭐고 B정당이었습니다. A정당하고 B정당이 있으면은 만약 둘이 의견이 달라요. 여긴 청년실업, 여긴 노인복지. 그럼 A정당은 B정당만 아까처럼 할 필요 없어요. B정당만 설득하면 돼요. 아까는 C정당하고 D정당은 다 설득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A정당은 B정당만 설득하면 돼요. B도 A만 설득하면 됩니다. 훨씬 법률이 빨리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의 단점이 이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전국이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 제도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